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먼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 조금은 아쉽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젯밤에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가 엔비디아와 테슬라 모터스가 하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을 시장에서는 견뎌내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종합주가지수 자체로도 1% 이상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아무래도 새벽에 연준 위원들 중에서 금리 인상의 가능성까지도 있다라는 식의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양 시장 모두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수급적으로 계속해서 공백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많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을 크게 떠받치고 있었던 반도체 쪽과 2차 전지 쪽도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 같은 경우는 꽤 오래 전부터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11월 중순부터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줄어들었었던 상황이고, 특히 최근에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두산 로보틱스 쪽에 자금이 집중되면서 다른 종목들은 오히려 약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남은 2023년도 동안 반등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냉정하게 시장을 따져봤을 때는 거래 대금이 굉장히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오늘과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굉장히 기대를 했었던 우리 시장인데, 외국인들의 매도와 기관들의 매도,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오히려 금리 인상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될 수 있는 종목군들로 압축을 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굉장히 대응하기가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도 간밤에 발표됐던 PC 지수는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PC 같은 경우는 시장의 예상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잡힌다라는 그런 수치가 나왔는데, 시장에는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올라갔는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기술주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는 나스닥이 약세고,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였던 그 이유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표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지만, 또 PC라든지 이런 소비자 물가지수가 인플레이션이 너무 빠르게 잡힌다라는 것은 소비가 둔화된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좀 완만하게 꺾여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 인사들이 조금은 매파적인 발언들을 해왔어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금리 인상은 안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한
추이가 계속해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표 자체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코멘트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추이를 살펴가면서 시장이 완만하게 우상향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조정을 좀 더 받고 우상향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상황만 놓고 보자면 저는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거래 대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종목 선별을 잘해야지만 소외되지 않고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선별이 더욱더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시 30분 기준으로 급락하는 종목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급락주들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AS텍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주식 등의 대량 보유자의 소유 주식 수가 변동됐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종목인데 13% 넘게 빠지면서 44,05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화장품주 중에 하나인 VT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11%가 넘게 빠지면서 60일선 아래로 내려간 모습이 관찰되고 있고요. 주가는 16,03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GL팜텍 살펴보겠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10% 넘게 빠지고 있고요. 1,330원 선에 거래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주 반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온디바이스 AI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고점에 달려서일까요? 9% 넘게 빠지면서 7,07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신라젠 살펴보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중에 하나입니다. 9% 넘는 낙폭을 보여주면서 지금 시간 기준으로 5,86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시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VT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리들샷으로 유명한 종목입니다. 3분기에 호시적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4분기 역시도 긍정적인 실적이 전망되고 있는데 주가는 좀 밀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네, VT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적인 모멘텀에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4분기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93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68억대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치라고 한다면 사실 주가의 현재 위치 자체는 절대적인 가격 자체는 그렇게 비싸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가총액과 비교했을 때 고평가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하지만 주가라는 것이 어쨌든 무조건 가치에 수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연초부터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0%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뭐 국내라든지 일본 쪽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고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매출을 신장시킨다라고 하더라도 오늘의 하락은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차익 실현이나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음봉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VT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무조건 기대를 하기보다는 저는 대응이 어느 정도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여전히 300% 정도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10% 내외의 강력한 음봉이 나왔다라는 것은 여기서 추세 자체가 꺾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VT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매수를 하고 싶었었던 투자자분들 중에서 이제 주가가 오랜만에 내려왔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신규로 좀 공략을 해봐야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너무 공격적인 스탠스는 좀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품 쪽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 자체도 오늘로서 좀씩 꺾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연말 그리고 내년 연초까지는 자금 자체가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밀리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쪽에 대한 자금이 유입되게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전체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주도 섹터에 대한 자금 유입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VT 같은 경우는 주가 조정폭이 좀 더 깊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VT는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수익이 나고 있는 보유자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어느 정도 챙긴 다음에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VT 오늘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특히나 2024년도에 대한 기대감. 최근 들어서 관련되어 있는 레포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만 나오고 있는데 사실 긍정적인 레포트들만 나올 때는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레포트가 계속해서 쏟아질 때에는 우리가 긴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2023년도, 2024년도까지 물량이 계속해서 있지만 주가 흐름이 안 좋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VT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한 번 정도는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제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VT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적인 부분이 나쁜 회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내려오게 된다면 13,000원 이하에서는 저는 그래도 재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00원대까지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재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재접근을 13,000원대에서 한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16,000원대로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VT에 대해서 일단은 도망가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재접근 하신다면 13,000원 이하에서 해보시고요. 이때 목표 주가는 16,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제주 반도체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온디바이스 AI가 활성화되면서 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주 반도체가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할 핵심 칩 중 하나가 LPDDR입니다. 그리고 제주 반도체는 LPDDR을 설계하는 우리나라 대표 팹리스 기업입니다. 기대감도 있는데 주가는 오늘 왜 밀리고 있을까요? 네, 기대감은 분명히 있는데 너무 많이 올랐죠.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디바이스 관련된 대장주로서 시장에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이 기업 자체를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거래가 많이 붙고 있고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온디바이스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이 제주반도체라는 기업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가 인공지능 AI와 관련되어 있어서 챗GPT라든지 계속해서 부각이 됐었던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서버라든지 클라우드를 거쳐서 우리가 정보를 받는 구조입니다. 근데 그런 구조들이 굉장히 번거롭고 어렵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휴대폰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라고 해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활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온 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향후에도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팹리스 기업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주력 사업 분야가 낸드 플래시와 이게 MCP라고 해서 멀티패키징 칩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 전체 회사 매출의 70% 정도가 여기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삼성전자에서 2024년도에 출시할 갤럭시 24 이 기종에 이제 AI 스마트폰이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탑재가 되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 자체가 단기적으로 너무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정상적인 조정을 받는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방금 전에 보셨던 VT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제주반도체와 비교를 해봤을 때 제주반도체가 지금 하락을 했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꺾여서 더 하락한 것이 현재 이 VT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 여기서 꺾이지만 않으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여기서 꺾이게 된다면 제주반도체 역시도 우리가 제주반도체 역시도 추가 조정의 리스크를 좀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주반도체가 일단은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자금이 갈 곳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LPDDR이라고 하는데 D램 처리 속도가 2배가 개선이 되고요. 또 저전력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온 디바이스 AI가 시장에서 부각이 될 때마다 이 제주 반도체는 변동성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드려보자면 저는 이제 제주 반도체는 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지금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제주 반도체의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약 2,500억 대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잘 나올 수 있을 만한 시가총액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5천억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변동성은 크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분들이라든지 트레이딩의 경험 자체가 좀 적은 분들은 비중을 좀 조절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 최근에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께서 오늘 하락하긴 하더라도 수익권이 시겠지만 어제 만약에 진입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까요? 네, 제주 반도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장이 마감돼 봐야지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지만 수급이 나쁘다라는 생각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주가가 많이 내려와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하방 경직만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탄력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8,000원으로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가가 반대로 밀려 내려왔을 때는 6,400원을 이탈했을 때는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한 번 더 밀려 내려가게 되면 추후에 제주 반도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온 디바이스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다시 올라오더라도 일단 대응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렸어요.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저는 그래도 한번 잘라냈다가 그 추후에 재접근을 하든지 이런 방식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고 오늘 장후반부의 아랫꼬리가 달리거나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목표가 8,000원 정도는 어렵지 않게 달성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에 이 온 디바이스와 관련되어 있는 뉴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따져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현재 오늘은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지만 너무 걱정하실 종목은 아니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 지금 낙폭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너무 걱정할 종목이 아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버티자 전략 주셨습니다. 손절라인 6,4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셨고 목표 주가는 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신라젠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오너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상장 폐지 위기에서 벗어난 종목입니다. 거래 재개가 된 지 1년 만에 시장에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항암제 팩사백이 국내외 임상시험에서 유효점을 입증받았습니다. 이런 만큼 앞으로의 기대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주가는 왜 밀리고 있을까요? 네, 신라젠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큰 피해 아닌 피해를 줬었던 기업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상장 폐지의 그런 위험 속에서 결국에는 재상장이 됐고 다시 거래가 됐고 이제 최근 들어선 주가 흐름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항암 관련되어 있는 치료제에 대한 임상 소식이 긍정적으로 들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걸 라이센싱 아웃이라고 하죠. 기술 수출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 수출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상 라인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끼가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 잘 나오고 있다가 근래 들어서 이제 쭉쭉쭉 밀리고 있는데 원래 종목 자체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신라젠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흐름이 굉장히 오랫동안 안 좋다가 이제서야 최근 들어서 좀 강세를 보였고 최근 이제 며칠 동안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그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붙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신라젠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상의 모습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 신라젠에 대해서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 볼 부분은 재무제표가 많이 안 좋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라젠을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기업의 개인 투자자라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혹시나 신라젠을 매매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많이 가져갈 종목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에 대해서 현재 흐름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드리자면 전 지금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만약에 2024년도에 반도체가 많이 못 움직이게 되거나 2차 전지가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가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고금리에 대한 피해를 받았었던 업종이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이제 고금리가 끝난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뭐 반도체 쪽에 한미반도체라든지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2023년도에 실적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은 2024년도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지 2023년도까지는 실적이 안 좋았죠.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우리나라 대표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올해에도 실적이 좋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과거처럼 순전히 테마성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실적이 찍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물론 신라젠에 대해서 콕 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고금리 상황이 끝나간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가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신라젠이 오랫동안 고생을 했고 많이 최근 들어서 반등 좀 주다가 눌림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거래 대금이 많이 실린 조정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신라젠 같은 경우는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홀딩을 해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라젠 보유자분들 충분히 홀딩해도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음봉을 연출을 여러 번 했던 만큼 그래도 가지고 계신 분들 조금 불안하실 것 같거든요.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가야 할까요? 네, 신라젠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티자라는 의견이고요. 여기서 이제 목표가를 잡아보자면 목표가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에서 가장 타이트한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그 모멘텀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도망갈 종목도 버틸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지금 방송을 통해서 드리는 의견 같은 경우는 1주에서 2주 정도의 흐름을 놓고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신라젠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낙폭이 크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이제 손절가와 목표가 의견을 드려보자면 손절가 같은 경우는 5,200원대. 만약에 이 신라젠이라는 기업이 5,200원대로 이탈하게 된다면 낙폭이 좀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5,200원 이탈할 때는 꼭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6,500원으로 전체적으로 정리를 드리자면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재무제표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혹시나 신규 매수로 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비중을 많이 가져갈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 이후에는 연초에는 여러 가지 재무적인 문제들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매를 하시더라도 비중 조절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첨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를 하시더라도 비중 조절을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버티자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손절 라인 5,200원, 목표 주가 6,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일리서치의 최진욱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팀장님과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24일에 공략을 해주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무려 21%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지금 기 보유자분들께서는 여전히 저는 조금 더 홀딩 관점을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전에 기준봉을 4일 전에 잡아주고 나서 일단 거래 대금들이 그 다음 날에 좀 터져주긴 했지만 오히려 이틀 같은 경우는 대금들이 좀 미비하게 털어지면서 지금 좀 하락이 내려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16만 원대를 좀 손절가로 잡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16만 원대를 만약에 좀 이탈을 안 해준다 하게 되면은 여전히 저는 정고 부근 때까지는 충분하게 홀딩 관점을 유지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홀딩 관점 괜찮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로봇주가 지금 상승세가 좀 주춤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가 매수가 유효할까요? 그렇죠. 이제 조금씩 시장의 판도 흐름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성장주 쪽으로 지금 수급 흐름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로봇 섹터 같은 경우도 결국엔 성장 밸류에 있는 섹터 산업군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대장이나 그다음에 이등주를 할 수 있는 종목들에 지금 선별적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립니다. 그럼 이제 코스피 쪽에는 두산 로보티스가 좀 버티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협동 로봇 쪽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두 종목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만약에 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잡기에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게 되면은 감속기 쪽에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저는 여전히 관점이 좀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속기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리뷰도 해볼게요. 지난 10월 20일에 공략을 해주신 비올입니다. 무려 53%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역시 계속 가져갈까요? 일단 비올 같은 경우도 금일 지금 고가를 형성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고가를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좀 위쪽에서 좀 많이 빠져주고 있는 매물들이 좀 많이 없어 보입니다. 그만큼 대금들도 지금 우호적으로 터지면서 오히려 좀 주가를 계속 위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비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실적 성장이라든지 외형 성장폭이 가파르게 좀 나와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좀 성장주 쪽으로 좀 판도가 많이 잡힌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실적이 성장을 해줄 수 있는 기업들의 수급적인 면이 많이 쏠릴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오히려 좀 큰 폭으로 밀리는 부분들이 아니면은 한 9,300원대, 9,200원대만 좀 지지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전히 계속 좀 가져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피부 미용도 성수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주가도 좀 예뻐질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4분기 같은 경우가 쇼핑 시즌이라고 좀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좀 돈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좀 확실히 증폭을 시킬 수 있는 시즌입니다. 그만큼 또 겨울이 되게 되면은 좀 피부가 또 건조해질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피부 미용에 대한 수요도 충분히 증가를 해줄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간 좀 중국인의 모멘텀까지도 좀 많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인 모멘텀 같은 경우도 지금 내국인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 관광객이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해줄 수가 있는 모멘텀을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플러스로 중국인 모멘텀까지 충분하게 붙어준다고 하게 되면은 주가는 오히려 계속해서 좀 위로 올라가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주가가 위로 올라갈 수 있겠다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 마감까지는 14분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종가 베팅할 종목 업종부터 먼저 좀 알아볼까요? 네,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그간 좀 많이 쉬었던 콘텐츠 관련주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지금 콘텐츠 관련주를 가지고 온 첫 번째 이유는 지금 글로벌 광고 시장이 계속해서 회복세가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에 비해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섹터 산업군에 수급 흐름이 좀 많이 잡혀 있는 모습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 이제 특정 재료에 인해서 지금은 충분히 주가가 움직이 있을 만한 그런 지금 종목들에 지금 계속해서 수급 사이클에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간 좀 많은 여파를 받아왔습니다. 그만큼 주가도 좀 많이 빠져 있고요. 그럼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턴이 되고 있는 컨텐츠 관련주들도 굉장히 좀 많거든요. 실적이 턴이 되고 있는 컨텐츠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성장주 쪽으로 시장의 판도가 바뀐다 하게 되면은 좀 컨텐츠 쪽으로도 많이 수급적인 면이 좀 몰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 좀 웨이저들이 계속해서 컨텐츠 쪽으로도 수급이 조금씩 이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충분히 저가 매수를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이제는 조금씩 컨텐츠 관련주들도 접근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도 정부의 정책도 더해지고 있지 않나요? 네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까지 지금 더해진다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오히려 컨텐츠 관련주들이 큰 여파를 받기는 다소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글로벌 광고 시장이 회복을 해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여파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섹터 산업군이 전체적으로 사이클을 돌아주려고 하게 되면은 이제 컨텐츠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국내보다 좀 해외 쪽에 초점이 좀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그럼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광고 시장이 회복을 해준다라는 기조가 들어서게 되면은 보통 한 차례 좀 사이클이 순환매가 좀 많이 돕니다. 근데 이제 다른 업종들 대비해서는 지금은 순환매가 좀 약한 부분
부분들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지금의 모멘텀이 좀 약한 부분들이죠. 전체적인 모멘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컨텐츠 관련주들은 지금 모멘텀에 플러스 특정 재료가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저가 매수를 통해서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봐도 나쁘지 않은 지금 구간에 위치해주고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좀 많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실적도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 네네. 콘텐츠주들의 실적 흐름은 어땠을까요? 사실 이제 컨텐츠 관련주들이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광고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 그만큼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지금 실적 부분들도 반영이 좀 크게 안 됐었는데 다만 좀 다른 부분들은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뭐 컨텐츠리 중앙이라든지 좀 이런 대기업 OTT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쪽에서의 계속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넷플릭스나 티빙이나 이런 부분들의 수요가 줄지는 않거든요. 근데 계속적으로 지금 수요가 증가를 해주고 있는데 앞전보다 좀 약한 모습은 시즌제에 돌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일전에는 시즌이 하나가 형성이 되면 1편부터 마지막 편까지 한 번에 다 나왔다 하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기간을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1, 2편 보고 그다음 3, 4편을 보려면 좀 기간을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단 어느 정도 사이클 부분들과 수요 부분들을 좀 증가시키기 위해서 넷플릭스 측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이 앞전에 주가를 수급으로 받쳐줬던 부분들이 있어서는 좀 우려감이 남아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주가가 좀 빠르게 좀 빠졌던 부분들이 있지만 오히려 이 수요 프로젝트 부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가면 갈수록 수요가 저는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부분들은 지금 선방을 해주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턴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적이 턴이 돼서 플러스 광고 시장까지 회복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주가는 실적을 따라서 계속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저가 매수를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오늘 종가 베팅은 제가 콘텐츠리 중앙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좀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는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광고 시장에 플러스 특정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네. 그럼 지금 특정 재료 하게 되면은 서울의 봄이죠. 서울의 봄 영화가 지금 개봉을 한 지 일주일도 되지가 않았는데 흥행 흐름이 굉장히 좀 잘 나와주면서 주가를 충분히 상승으로 모멘텀을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좀 형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서울의 봄 같은 경우가 지금 일주일 만에 누적 관객 수가 230만 명까지 좀 돌파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치 자체가 일전에 상반기 때죠. 상반기 때 그 당시에 흥행을 했던 부분들이 밀수랑 콘크리트 유토피아인데 지금 콘크리트 유토피아보다도 오히려 가파른 흥행 속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1000만 관객을 달성을 했었던 범죄도시 3와의 거의 비슷한 흥행 속도를 지금 서울의 봄이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까지 흥행 속도가 많이 올라와 준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흥행 모멘텀이 단기간 좀 붙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식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히려 컨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수면으로 좀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 고점이라고 보기도 좀 다소 어렵고요. 여전히 저는 좀 저평가 국면에 현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컨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가 오히려 기대했던 것보다 또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현재 단기적인 재료 모멘텀이 붙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주가 상승 트리거는 확실하게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좀 서울의 봄 같은 경우도 개봉을 한 지 3일 만에 손익분기점에 3분의 1을 지금 달성을 했습니다. 손익분기점에 이미 3분의 1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오히려 흥행 모멘텀이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시고 일단 그 전에는 미국 쪽에 있어서 작가 조합이 계속 파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작가 조합까지도 파업이 종료가 됐거든요. 종료가 되면서 내년에 지금 총 4편 이상의 제작 편성까지도 지금 정상화가 들어선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올해보다도 내년이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상조하고 흐름들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콘텐츠리 중앙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콘텐츠리 중앙 오늘 시장에서 6%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가야 할까요? 현재 부근에서도 충분히 매수 관점을 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19만 원대로 잡았던 부분들은 일단 19만 원대가 지금 매물이 좀 강합니다. 19만 원대에서 지금 20만 원대가 지금 밴드 자체가 굉장히 좀 매물이 강한 구간이다 보니까 19만 원으로 좀 첫 번째 1차 목표가로 좀 설정을 하시고요. 만약 19만 원대를 충분히 매물 돌파해준다 하게 되면 저는 3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 손절가는 14,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종가 베팅할 종목 콘텐츠리 중앙 짚어주셨고 목표 주가는 19,000원, 손절가에 14,000원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또 최근에 시장에서는 STO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들썩이고 있습니다. 네네. 좀 더욱더 파이가 커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할까요? 사실 이제 STO 같은 경우가 OTT랑 일전에 좀 결합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단기적인 재료가 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시장에 대한 본연의 성격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OTT 관련주들이 결국에는 실적 성장이라든지 주가가 성장에 나와주기 위해서는 OST라는 모멘텀이 붙어가지고 오히려 OTT
OTT가 성장을 해준다? 이건 그냥 단기적인 재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요. OTT의 본연적인 성장세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결국에는 이제 고금리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 기조에 들어서면서요. 보통 이제 안정화 기조에 들어서게 되면 그만큼 경제 부분들이 있어서 지표도 지금 정상화 수치로 지금 많이 내려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간 효과를 받지 못했던 성장주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효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OST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관련 재료를 보고 OTT 관련주로 본다기보다는 OTT 본연의 좀 성장세를 보고 지금은 충분히 투자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OTT 본연의 성장세를 보고 한번 접근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STO 시작하면 여러 가지 다른 종목들도 많이 엮여 있잖아요. 네네. 이 종목들 어떻게 좀 선별을 해보면 좋을까요? STO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충분히 각광을 받기는 다소 좀 어렵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인 재료 사이클이 지금은 돌아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장에 외국인들과 기관이 수급 자체가 어디로 이동해주지만 충분히 보셔도 지금은 단기적인 재료 쪽에 테마가 형성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가냐, 아니면 성장주 밸류에 이제는 막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의 수급 이동이 일어나냐, 이 부분들을 두 분류로 좀 나눠줄 수가 있는데 네. 일단 지금 뭐 경제지표 부분들이 만약에 아직도 좋지가 못하다 하게 되면은 앞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테마주 쪽으로 좀 많은 수급이 쏠리겠죠. 그럼 여전히 투자 전략도 유효합니다. 그만큼 연결고리 되면서 이슈가 좀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할 수가 있는데 지금의 시장 흐름 자체가 성장주 쪽으로 좀 많이 이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테마에 대한 효과를 좀 많이 받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제 성장주 밸류에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그만큼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재료보다는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봐야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성장 모멘텀이 부각이 되는 부분들이 더 효과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하반기까지 오게 되는 경우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성장 모멘텀 받는 기업들이 좀 많이 움직입니다. 보통 11월 넘어서부터는 12월 연말부터는 성장 모멘텀이 붙은 기업들이 좀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단기적인 재료에 좀 투자 전략을 잡는다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끌고 갈 만한 그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에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에 집중하면 좋겠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2월에 첫 거래를 어떻게 마감을 할지 살펴볼 텐데요. 사실 시작부터 그다지 좋지를 못했습니다. 마감 이상 일제 어떻게 나타날지 봐야 되는데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우리 코스피 지수는 1.25%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503선의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57%로 826선에 종가를 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양상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매물을 출회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만이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를 떠받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1,000억 원 넘게, 기관 투자자들 4천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5천억 원 넘게 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수급 양상이 관찰이 되는 가운데 규모는 조금씩 다릅니다. 외국인은 900억 원 넘게 팔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오늘까지 9거래일 연속 매도 행진을 이어갑니다. 1,000억 원 넘게 오늘 시장에서도 팔아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많이 2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11월 달 시장이 2020년 11월 이후로 네. 최대폭으로 좀 상승을 해줬거든요. 일단 좀 상승 요인이 들어왔던 부분들은 지금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한다는 부분들, 그 인하 기대감이 지금은 들어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좀 기업들의 실적이 턴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상승폭을 견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상승 요인은 쉽게 꺾이기는 다소 좀 어렵습니다. 쉽게 꺾이기가 다소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좀 지수를 좀 큰 폭으로 내려줄 만한 요소는 현재 제한적인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결국엔 그만큼 이 두 가지 재료는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간에 지금 지수가 좀 많이 가파르게 좀 빠졌던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단기간에 다시금 V자 회복은 나와주고 있지만 물론 좀 차익 매물들도 충분히 나와주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변동을 준다고 해서 이제는 또 지수가 또 빠지나라는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우상향 기조가 계속해서 지수가 유지가 되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가 지금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지만 제가 보기엔 한 2,490포인트 정도는 지지를 충분히 받아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490포인트까지는 지지를 확실하게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재차 좀 기술적 반등이 또 코스피 쪽에서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하루하루 좀 1회 1비를 할 만한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이제 충분히 시장이 회복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편한 마음으로 지금은 좀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그다지 좋지 못한 상황인데 그래도 편하게 매매를 해도 좋겠다고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셨나요?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에서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이냐의 좀 수급 흐름들도 많이 잡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자동차 쪽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이슈들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가 실적이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오히려 지금 자동차 쪽에 대한 악재, 줄지은 악재 때문에 좀 우려감을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낙폭 과대주들이 지금 굉장히 좀 많다는 겁니다. 그럼 보통 지금 대금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도 매수 매도가 계속 연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쪽에서는 대금이 좀 적은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들의 좀 사이클이 많이 유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보통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이 상승으로 버텨주는 게 가장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대부분 삼성전자 쪽이나 지금 자금 흐름만 봐도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자금 흐름이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반도체 업황도 여전히 좀 좋아지고 있다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을 본다고 하게 되면 지금으로서는 현재 HBM 관련주들이 저는 좀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인 재료로 본다고 하게 되면 온디바이스 AI 쪽이죠. 네. 온디바이스 AI 쪽을 좀 단기적인 재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실체가 아직 나온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기대감에 살아있는 부분들이고 뭐 지금 기대감이 살아있는 부분들이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성격들이 있다 보니까 온디바이스 AI 쪽과 HBM 쪽은 성장성으로 좀 많이 지켜보시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이제는 조금씩 매물이 나올 만큼 좀 나와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또 연말에 쇼커버까지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들 한번 좀 짚어주셨고요. 어떻게 재료가 나올지 계속해서 짚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그다지 좋지는 못합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12월의) 첫 번째 거래일 우리 증시는 아쉽게 마감이 됐습니다. 그럼 업종별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락하는 업종이 두드러진 가운데 그래도 의료 정밀 업종은 2%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좋았던 업종 운수 창고 업종입니다. 0.93%의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 뒤를 이은 업종은 전기 가스업으로 0.75%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하락하는 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인터넷 업종은 2.92%로 강세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을 이은 업종은 컴퓨터 서비스 업종입니다. 2%대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콘텐츠 업종 역시도 1.85%의 강세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장 조금 아쉽게 마감이 됐지만 앞으로의 장에 대한 전략도 짜봐야겠죠.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여쭤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12월의 첫 거래일 약세에도 산타는 올 수 있을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한번 여쭤봤는데요. 먼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님께서는 반도체 수출이 양호하면서 시장이 재점화가 기대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한치호 정치경제평론가님께서는 연구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선물은 없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님께서는 IT 수요 회복에 PCB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팀장님 의견 어떠실까요? 일단 최근 들어서 MLCC 관련주들도 굉장히 좀 이야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좀 많이 나와주고 있고 그만큼 지금 반도체 수출세도 지금 계속해서 양호한 흐름들이 꾸준하게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좀 타격을 봤었던 성장주 밸류에 있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거기 또 플러스로 온디바이스 AI라는 특정 재료가 또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삼성전자 향에 대해 매출에 좀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당분간은 계속해서 수급 사이클이 돌아줄 수가 있겠죠. 그중에 대표적으로 칩셋 미디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특정 재료까지 붙어준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 시장이 좋아지게 되고 어느 정도 경제가 안정화가 들어가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결국에 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밸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 결국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이 턴이 된다는 것은 PCB 기판 관련주들의 실적 턴이 더 빠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PCB 기판 업체들도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볼 가능성이 저는 좀 계속 열려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 결국에 지금 시장에서는 비일비재하게 그냥 그날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들에 달라붙는 게 아니라 여전히 지금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들에 아무리 지금 주가의 수급력이 좀 약하다고 해도 그런 종목들을 지금은 충분히 모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연구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지금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은 급등 테마들이 좀 붙는다기보다는 시장이 조금씩 안정화 기조에 들어서고 있다는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아직은 좀 바닥권에 있지만 성장이 확실하게 나와줄 수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집중 관찰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수출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면 16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에서 약세를 보였단 말이죠. 이 소식 사실 훈풍으로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쯤 이 훈풍이 맞닿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도체 쪽에 대한 수출 지표 개선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쪽에 수급이 빠지는 부분들은 단기간에 굉장히 좀 가파르게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HBM 쪽으로 좀 끌어올렸던 부분들도 있고요. 또 SK하이닉스가 좀 대장으로 움직이면서 그에 따라 좀 밑에 소규모 기업들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계속해서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이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차익 매물도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큰 틀로 봐야 되는 부분들은 단기간에 주가가 움직이는 폭을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수출 지표가 지금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그만큼 반도체 쪽이 확실하게 업황 바닥을 찍었다는 거거든요. 업황 바닥을 찍은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제는 충분히 성장을 해줄 수 있다는 밸류로 볼 때는 지금의 고가가 충분히 고가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앞전에 루닉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여기가 고가인 줄 알았더니 계속 위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은 기대감을 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기대감의 실적까지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하게 되면은 두 마리의 토끼를 충분히 잡아볼 수가 있는 거죠. 외형 성장과 실적 성장.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쪽으로는 대장으로는 충분히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칩셋 미디어 같이 이런 기업들의 온디바이스 AI 부분들의 특정 재료 부분들은 올해 하반기까지는 저는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반도체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저는 신규분들한테 매수 기회를 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신규분들에게 매수 기회를 준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저희 다음 주에는 어떤 섹터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성장주 쪽에서도 특정 재료가 아직 살아있는 기업들에 충분히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은 로봇이 조금 더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일단 지금 고금리 시대가 계속해서 좀 장기화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금 노동 부분들에 있어서도 임금이 좀 많이 상승을 했었고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비용 절감을 해야 되거든요. 비용 절감과 그리고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엔 로봇 산업은 필수적으로 성장세가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있어가지고 결국엔 로봇 안에서 특정 재료가 있는 이제 두산 로보티스 같은 경우도 현대차에 지금 납품이 이제 진행이 된다고 얘기까지도 나와줬고요. 레인보우 로보티스 같은 경우도 내년 초에 양팔형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또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엔 지금 정부의 우호적인 정책까지 붙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로봇 섹터의 보급 침투율 같은 경우가 국내 쪽이 좀 그만큼 제한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보급 침투율이 좀 크게 못 올라갔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장벽이 좀 얇아진 겁니다. 장벽이 좀 얇아지면서 보급 침투율 부분들이 빠르게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로봇주들의 실적도 빠르게 회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시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로봇 쪽에 대한 상용화는 충분히 긍정적인 여파가 좀 나와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로봇주들은 계속해서 좀 관찰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결국엔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우려감에 매물 차익이 나온다, 다시 저가를 잡으러 간다라기보다는 단기간 좀 상승 부분들의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 좀 고점 부분대까지 올라간다 해서 좀 매수를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한 번 더 매수 기회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충분히 로봇주들은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로봇 내년까지도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사실 테마주 장세가 좀 두드러지는 가운데 그중에서도 조선주들은 어느 정도 견조하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기관 투자자들도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장에서도 한 강보합권 정책 마감이 됐습니다. 이 조선주에 대해서는 투자 전략 저희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결국엔 신조선가 지수가 계속 상승을 해주니까 조선주들이 계속해서 사이클이 들어와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조선주도 똑같은 밸류입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면 조선주들도 해온 물동량 부분들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엔 타격을 주가가 측면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조선주들이 가장 좋은 부분들은 수주잔고가 이미 확보가 많이 됐다는 겁니다. 이미 2025년까지도 수주잔고를 이미 확보를 한 기업들도 굉장히 좀 많고요. 그렇다는 것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실적이 안 좋은 부분들의 여파가 있다고 해도 그 2025년까지 목표치를 채운 조선주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주가가 좀 빠지는 타이밍 부분들은 좀 제한적일 부분일 가능성이 좀 많죠. 최근에 좀 하나오션에 좀 유상증자 이슈까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타격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타격을 많이 받은 상황에서 신조선가 지수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주가는 다시 회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겠죠. 실적 부분들은 뭐 이제 더할 나위 없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통 이런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한번 들면은 강하게 좀 돌아와 준다고 하게 되면은 보통 1년까지도 돌아와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루하루 움직이는 폭은 낮을 수는 있어요. 그만큼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하루하루 변동폭은 좀 낮을 수는 있겠지만 좀 길게 본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좀 클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선주들은 앞으로 업황이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계속해서 좀 집중 관찰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도 앞으로 관찰해봐도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영앤리서치의 최진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종목 SOS 시간에는 VT와 제주반도체 신라젠을 구조해 드렸습니다. 제주반도체와 신라젠에 대해서는 버티자 의견 주셨고요. VT에 대해서는 도망가자 의견 주셨습니다. 올해 급등에 따라서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도망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콘텐츠리 중앙을 공략해 주셨습니다. 경기 회복세에 콘텐츠주의 화랑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시장의 승부수로는 로봇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